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고경남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주택 세금의 꽃은 역시 양도세 비과세겠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비과세 요건을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당신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세금 내세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겠죠. 최근 국세청에서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사례라고 하며 아주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리고 가장 억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아끼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록했으니까 주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김국세 씨 사례를 한번 보죠. 이 김 씨는 8억 원에 산 A주택을 12억 원에 팔려고 합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김 씨가 4년 전에 취득한 B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며 특약까지 걸었는데요. 이건 사무실이니까 난 1주택자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됐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세청은 김 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 2,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비과세가 될 줄 알았던 세금이 순식간에 억 단위로 바뀌게 된 거죠. 국세청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세청은 생각보다 훨씬 꼼꼼합니다. 직접 나가서 오피스텔에 별도 출입문이 있는지, 내부에 화장실과 취사 시설이 있는지,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임차인의 회사는 근처인데 주민등록지는 멀다. 그럼 여기서 실제 출퇴근을 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여기서 잠자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라는 진술을 확보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오피스텔, 레지던스, 심지어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무조건 주택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더 흔한 사례입니다. 바로 자녀 세대 분리인데요. 이 2주택자인 김대한 씨는 A 아파트를 팔기 전에 세금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에게 B 아파트를 증여하고 자녀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살짝 옮겨 놓았죠. 이 서류상으로는 김대한 씨도 1주택자, 자녀도 1주택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고 다시 자녀와 합가를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형식상 세대분리로 보았습니다. 결과는 양도소득세 1억 5,100만 원을 추징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국세청은 무엇을 근거로 가짜 세대분리를 잡아냈을까요? 자녀가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으니 실제로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자녀가 친척집에서 실제 살았다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같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가짜로 옮긴 거라면 이런 증빙이 있을 리가 없겠죠.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한다면 하나의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두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서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고 여러분의 실제 생활 패턴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정말 큰 혜택이지만 그만큼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주택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특히 오피스텔이나 세대분리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체크포인트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고경남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